공정관광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에서 제가 지금 발제자로 나와 있지만 이전에 계셨던 발제자분 연사들로부터 많은 아이디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구에게 있어서 공정관광이라는 정책은 단순히 관광에 대한 정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구라는 오래된 도시가 그동안 발전하면서 모여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 공정관광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관광이라는 조례가 중구에게 있어서는 곧 경제정책이고 일자리 창출 정책이고 소상공인들을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고 물론 관광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제가 지금 왜 공정관광을 중구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지 우리 중구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의 이 공정관광의 정책이 중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정관광 정책이 중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책인가 이야기를 하려면 많은 조사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조사 속에서 이 중국가 가진 문제점을 단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다 보니 자원의 저주, 이 제가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라는 책에서 발견한 아주 훌륭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본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무분별한 양적인 성장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양극화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책인데요. 이 특히 책에서 언급한 이 자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크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계속 발전해온 이 자원의 저주라는 개념은 풍요의 역설이라는 개념과도 매우 닮아 있는데요. 어떤 한 국가가 특정 자원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이 풍부한 자원은 그 국가에게 있어 만연한 부정, 취약한 경제성장, 환경 파괴, 영토 박탈, 정치 탄압, 무책임한 초가적 석유기업, 이 광물 카르텔들을 이런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남미 국가나 중동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익히 알려져 있는 자원의 저주에 대한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원 의존 사회에서 소수에게 집중되는 고도의 수익은 대부분 사회적 투자나 하부 구조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대부분이 국외로 자원들이 유출되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이 일례로 미국의 피츠버그시 같은 경우는 미국 철강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US 스틸이 있었던 도시였는데요. 이 소위 러스트 벨트라고 하죠. 이 1960년대까지 최고의 철강 도시였지만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의 철강 산업의 침체기와 더불어서 도시가 함께 쇠퇴하는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도시였습니다. 고용률이 25%까지 떨어지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이 약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젊은이들, 이 도시를 떠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젊은이였다라는 것이죠. 이 풍부한 자원이 국가나 도시를 결코 풍요롭게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자원의 저주의 개념의 핵심입니다. 이 자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면 관광 산업에서의 관광 자원은 어떨까요? 이 관광 자원이라고 하면 이 관광 주체인 관광자에게 관광 동기를 유발하고 또한 관광 의욕을 충족시켜서 관광자를 유인하게 하여 관광 활동을 촉진하는 관광의 매력물로서 유무형의 여러 자원들을 포함하며 인문, 인적, 문화 관광 자원들을 소위 말해서 우리 관광 자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가 가진 관광 자원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가 피해를 입거나 더 힘들어지진 않았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 중구는 서울시의 수많은 자치구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한 곳 중 한 곳입니다.
이 중구는 남대문 시장을 비롯해서 37개 전통시장, 덕수궁과 정동, 서울역과 서울로 7017, 명동과 명동 성당, 서서문 역사공원, 숭례문, 황학동 벼룩시장, 남산과 남산 케이블카, 서울시청, 동대문 DDP, 한양도선, 한옥마을, 국립극장, 충무아트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장충동 족발, 필동의 냉면, 요즘 젊은이들의 메카가 된 힙지로 등 이 수많은 관광자원들이 중구의 모든 대표적인 관광자원입니다. 이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약 12만 3천 명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작은 도시 중 하나이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중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셨던 생활체류 인구는 약 40만 명 정도이고요. 일평균 중구에 머무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9만 명에 달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년도 대비 2020년 방문자 수 증감률이 가장 컸던 전국 상위 5개 지자체 중에 서울시 중구는 2019년 대비 30%가 감소한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객이 줄었던 도시 3위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인 지금에는 아마 그 수치가 더욱더 벌어졌으리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서울의 이 대표적인 쇼핑 명소라고 할 수 있는 명동거리의 상점률의 공시률 또한 2019년 4분기에는 25%, 지금은 40%가 육박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관광가격 감소로 지역 골목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액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금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 서울시에서 중구는 가장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자치구인 동시에 가장 많은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치구 중에 한 곳입니다. 이 지금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 하나가 이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림으로 인해서 지방에 있던 도시들의 젊은이들이나 가정들이 도시로 오면서 지방 소멸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도시임지의 중구는 주민들이 떠나가는 상황인 거죠.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밤늦게 동네로 귀가하면 꼭 어떤 건장한 최고의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거세요. 이 삼촌 쉬러 오셨어요? 이런 호객행위가 멈춘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이 대부분의 동네 주택이나 빌라들이 이제는 모텔이나 게스트룸, 호텔로 변모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대부분의 영업 공간들이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업종을 하다 보니 밤 시간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상황이 와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서울시 그 어느 곳보다 CCTV나 가로등이 많지만 주민들은 심리적으로 여전히 불안함을 느낀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시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크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나라가 이 자국 중심주의와 포퓰리즘의 열풍들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이전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 문제도 거론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시대 정신이 공정이라는 가치가 등장을 했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뽑는 우리가 이런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환경위기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또한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저출생이나 고령화, 저성장 이런 소득과 같은 문제들이 적게는 중구가 모든 바로미터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우리 공동체로부터 제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관광 조례를 입안하면서 여야에 있는 의원님들과 고민하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시적인 문제가 중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많이 닮아 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관광 정책으로 인해서도 해결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많은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 하버드 파인스타인 교수가 제시한 정의로운 도시의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바로 민주주의, 다양성, 형평성입니다. 이런 정의로운 도시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인의 집단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이 정의로운 도시. 저는 이러한 중요 핵심 가치가 공정관광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핵심 가치와도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 관광으로 나온 이윤들이 지역사회의 일정 부분 환원된다면 이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요소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 유지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이 관광산업에 있어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역 활동이나 지역 경제 그리고 이 관광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저희 중구의 약 23%에 당하는 주민분들께서는 공공일자리를 희망한다고 하십니다. 이 공정관광이 활성화가 된다면 앞으로도 지역 주민 주도적인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서울시 중구가 환경 친화 관광을 위해서 공정관광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우리가 친환경 기업이나 에코 기업과 함께 협업해서 여러 액션 플랜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에서에서 관광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 있는 장애인 활동 그룹과 협업하여 유니버셜 디자인도 적극적으로 차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몇몇 선진 국가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소비 중심의 관광 모델들을 수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르셀로나가 그렇고요. 리옹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구도심지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에서 느끼는 필요성도 그 도시 사람들과 매우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정이 우리 시대의 요구라면 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세대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관광이 앞으로 이러한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꼭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 있을 2022년도 공정관광 포럼에서 이런 성과 공유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대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신 구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요. 저희 함께 협업하면서 이 대전과 중구가 거리적 위치는 멀지만 함께 고민하는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여러 좋은 아이디어 공유하고 저희 중구에서도 열심히 공정관광으로 지역 위기를 극복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